요게 테드딕이라는 어플이에요. 테드딕. 우리 아들이 요거로 영어 공부를 하는데, 물론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도 하고 있어요. 뭐 고래모인 뉴스도 풀고 있고 책도 가끔 읽고 있고. 테드딕에 보면 딕테이션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 레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여기 이제 40개의 문장으로 나눠 가지고 딕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소리를 듣고 우리말로 The 번역을 Vikings 했으니까 came from the rugged, inhospitable north known today as Scandinavia. As the 그걸 가지고 사실 이제 푸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40개를 다 3별이거든요. 실수를 많이 하면 별이 줄어요. 그래서 3개의 별 맞으려고 하면 실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완료를 해야 되는데 1번부터 지금 40번까지 다 완료를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이거를 자주 반복하면서는 다 외웠어요. 철자도 외우고 문장 자체를 다 외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지겹지가 않아요. 이게 선생님이 이거 다 하라고 하면은 얼마나 오래 걸려요? 며칠 걸리더라고 보니까 한 번에 다 못하니까 며칠에 걸쳐가지고 조금씩 힘드니까. 근데 지금은 몇 번 반복하면서는 1시간 만에 40개 문장을 하는데 이 40개 문장을 거의 1시간 만에 하는 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문장 자체가 길잖아요. 이거를 그냥 타이핑 한다 생각해도 이 한 문장에 there were smaller versions 1분 for 이상 fishing 걸리겠죠. and local excursions, and 40개니까 larger 1분 걸린다고 adaptations 해도 for open 40분인데 sea voyages 1시간 한다는 capable 건 of 굉장히 carrying 빨리 처리를 tens 할 수 of 있다는 거죠. tons of cargo. 아들이 실제로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를 듣지 않고도 거의 암기해가지고 타이핑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빠르고, 물론 암기가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겠죠. 40개 문장 자체로는 40개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걸 다 완벽하게 암기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래가지고 조금 약간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은 음성을 들어보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까지는 아이가 수없이 많은 시도를 했고 또 실수를 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거를 다 하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딕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번 한 결과로 수월하게 하는 것이죠. Dense forests and tall mountains made overland travel difficult, but long 문장 다 외우고 있어? 거의? 들어봐. 뭐야? 정말. but long coastlines and numerous rivers, lakes, and fjords provided a viable 우리 아이는 이거를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음성을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음성을 듣고 딕테이션을 했죠. 계속 딕테이션을 연습을 했고 지금은 아주 익숙하니까 외워지지 않는 문장 뭐였지? 이랬을 때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만 보면 우리 아들이 영어를 굉장히, 특히 이제 철자를 굉장히 잘 쓰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어플 쓰기 전에는 정말 철자에 굉장히 약했어요. 철자를 어떻게 익히게 할까? 이게 고민이었거든요. 노트에 쓰는 걸 굉장히 싫어했고, 또 영어를 듣고 약간 말하는 것, 뭐 잘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했는데, 정말 스펠을 잘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이 어플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계속 얘가 틀리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맞추는 거를 자기 스스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걸 꾸준히 했더니 지금은 스펠을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잘 높은 수준으로 스펠을 잘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에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어른들 같으면 저거를 계속해서 1시간 넘게 딕테이션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오히려 더 한번 뭔가를 해야겠다 이렇게 집중하기 시작하면은 끝내는 경향이 훨씬 더 있어요. 물론 이게 내가 할 만하다, 또 약간의 흥미가 있고 성취가 있고 이런 것에 이제 도전을 하고 그걸 꼭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그만해 이러면은 그걸 더 하려고 그래요. 기필코. 네, 제가 봐도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도 이제 자세를 바꿔가면서
침대에도 올라갔다가 또 발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의자에 앉았다가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아주 편한 자세로 하고 있네. 아니 몇 번째야? 지금 3번. 30? 거의 다 끝났네. 홈스쿨 한 아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영어 선생님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어플을 이용해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좋은 어플이 진짜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고 또 하나는 화상 수업 같은 거 원어민하고 쉽게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국적인 어떤 수업 문법 설명한다거나 이제 독해를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학습 방법 어플을 이용하고 실제로 원어민을 화상으로 만나서 수업하는 게 훨씬 언어를 더 빨리 습득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좋아하니까 유튜브도 좀 보도록 하고 또 이 번역기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번역기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가끔 표현하고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영어 공부하는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독해 위주로 하고 문법 위주로 하고 단어를 무진장 외우게 하는 거. 정말 그거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거든요. 단어라는 게 별 쓰임이 없어요. 문장 안에서의 쓰임이지. 근데 그거를 뭐 하루에 30개씩 외운다거나 무슨 시험을 엄청 본다거나 아이들 스트레스를 무진장하게 주는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어차피 잊어버릴 거고 활용을 못 해요. 그리고 또 독해 연습도 이게 굉장히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어리둥절한 일을 해요. 이게 한국말을 그런 방식으로 배운다면 전혀 못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학생에게는 그런 적이 있어요. 독해하려고 굳이 모르는 단어 사전 찾아가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대역된 게 있잖아요. 영어 문장이고 바로 옆에 그냥 한국말로 잘 번역한 거, 직역을 잘 해놓은 거 그걸 보면은 우선 한국말로 보고 아 어떤 상황이나 그리고 영어를 봐요. 그러면 그냥 아이가 그 뜻을 유추한다는 거예요. 예. 굳이 사전 찾지 않아도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유추하는 거. 그래서 이미 뜻이 잘 나와 있는 거를 보고 그다음에 영어 문장을 보고 또 하나는 영어 문장이 아주 좋으면 좋아요. 아주 그냥 교과서에 나온 문장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보링하고 영어답지 않은 표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문학 작품들 보면은 표현 자체가 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우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면 자연스러운 영어 학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과서 위주,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위주, 그리고 다 보면은 글쎄요, 그 수능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이 문장이 이상하다. 이 뭐를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명료하지 않은 문장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쓰지 않는 단어를 쓰는. 그런 걸로 아이들이 구태여 영어를 학습하니까 정말 영어 배우기도 어렵고 효과가 없고 그런 거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현실이 그렇지 않느냐. 대학을 가야 되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거에 적응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장을 한국식의 어떤 영어 학습 공부를 해야 된다. 문제집을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그럴 수는 있다 쳐요. 수능 영어를 본다고 하면. 근데 어린아이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렸을 때는 자연스러운 영어 학습, 좋은 문장 이런 것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그게 기본이 되고 착실하게 하면 영어가 억지스럽게 안 해도 언어에 감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토대로 조금 어려운 일상에서 쓰지 않는 어떤 단어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초가 그러니까 튼튼해야 되는데 기초를 쌓는데 오히려 더 부실한 방법으로 오히려 되지 않는 방법으로 어렵게 억지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가 안 쌓여요. 그러니까 영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쉬운 것들, 자연스러운 것들 그런 방법으로 기초를 쌓고 이제 아주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 나오는 어떤 문장 약간 이해가 쉽지 않은 어떤 문장 배경 지식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 문항들 그거는 그 뒤에 고등학교 때 배우면 되는데 지금 중학생들도 보면 뉴스 영어 아니 우리말로도 그런 거 글을 읽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문장을 영어로 또 독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가 얼마나 싫겠어요. 싫게 만드는 거는 이게 지금 어른들 또는 그런 교재 그런 환경이 아이들에게 영어를 어렵게 만들고 싫게 만든다는 것이죠. 집에서 특히 초등생 또는 중학생만 해도 그냥 이런 어플을 이용해 가지고 또는 애니메이션, 영화, 미드 이런 걸 활용해서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따라하고 또 어휘를 그냥 스스로 추론해보고 추측해보고 정 모르는 것들은 조금씩 찾아보고 그거를 몇 년 해보면요 자연스럽게 언어적 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영어에 대해서도
그게 우선이라는 것이죠. 드디어 끝. 1시간 만에 끝냈어요. 대단. 딕테이션 다 끝나고 나서 본래 영상을 보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딕테이션 하느라고 지쳐가지고 이제 끝낼 것 같았는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본래 영상을 보더라고요. 복습 차원인지. 아무튼 그러면서 잘 들린다고 그래요.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하여튼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성취하는 그런 맛으로 이런 것도 하는 것 같아요.